네, 반갑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파워로직스와 서남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자, 얘네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요. 자, 인기 검색 종목, 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얘네들은 2차전지와 반도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MSCI 관련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종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파워로직스 보도록 합니다. 하한가였죠.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은 초전도체 관련 때문입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린 서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단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게 지난번에 상한가 쳤을 때는 300%가 넘었거든요. 근데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몇 프로까지 떨어졌을라나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자, 근데 지금은 300%짜리가 180%까지 떨어졌네요. 뭐 어쨌든 수익이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초전도체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자,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뭐 네이처에서 일단 나온 게 가장 큰 건수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가지로 패가 갈려 있긴 합니다만 아니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교차 검증 또는 뭐 실제로 이 퀀텀 연구소에서 네, 시료를 제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얘네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레시피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똑같은 맛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종원이 뭐 대충 집어넣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요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대충 집어넣는 레시피를 가지고서 내가 똑같은 요리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나. 야, 백종원 저거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봐야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래서 물론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검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또는 국내에서 내놓으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퀀텀 연구소, 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마음을 좀 비우는 게 나아요. 그냥 초전도체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요, 주가를 띄워 올렸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원래로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한 부분들만 나가리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점에서 따라붙으면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전도체가 와가지고 주가를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연속적으로 하한가가 떨어져가지고 뭐 박살나겠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 있는 위치는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적당한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여기요.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이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 뭐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충분히 나올 거고요. 또는 이제 뭐 기회를 봐서 진짜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뭐 매수에 대한 의견들은 전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더 뛰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지나갔죠. 이미 매수 자리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 팔아먹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 아침 시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매도를 잘 안 하고 가지고 있다 하한가를 맞으시게 된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네, 월요일날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중을 많이 갖고 갔다거나 또 위쪽에서 매수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쫄리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하락 이후에 지지선이 10,000원대 이상에서 형성이 된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타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면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은 좋지 않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더 맞긴 하겠습니다. 단기적 차익 실현 권장해 드리는데, 저는 밑에서 샀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초전도체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격대는요,
이게 얼마에 갖고 있냐면 5,300원이거든요. 5,300원. 5,300원이면 가격대가 요 정도. 그 밑바닥이에요. 저는 밑에가 아니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샀는데 초전도체를 그냥 날려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뭐 가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지지가 된다면 뭐 9,000원에 지지가 돼도 좋고요. 10,000원에 지지가 돼도 좋고, 뭐 8,000원 지지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나는 5,300원 매수인데 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10,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이거나 네, 위에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도를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한 10,000원 정도 때 요럴 때 매수하신 분들은 빠지는 시점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각자 매수한 가격대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위쪽에서 사신 분들이거나 좀 달랑달랑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변동성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네, 악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서남 볼게요. 서남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하한가에 안 들어간 이유는 들어가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한가에 안 들어간 이유는 네, 그냥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네, 막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 첫 번째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서남 같은 경우는 그거 이미 겪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요. 뭐 크게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지지라인대가 지금은 4,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더 떨어진다면 61선 지지선은 받겠죠. 4,000원까지 오기 전에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져 봤자 뭐 10% 내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전도체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4,000원부터 올라갔다 보시면 되는 건데 아니다. 그러면 4,000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뭐 기업이 뭐 특별하게 나쁜 짓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만 드러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4,000원대 지지선이 강력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포인트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한참 지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네, 불확실하죠.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도박성을 좀 걸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초전도체다 그러면 정말 또 다시 급등할 수도 있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얘는 우리는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관계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엮였으면 가는 거야.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신에 파워로직스나 또는 탑 엔지니어링 또는 이제 이 서남 이런 종목들은 퇴자주주가 내 주가 올랐을 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매수나 이런 것들은 별로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 청구 가격이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7,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대 0.45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형성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청구를 15만원에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위쪽의 가격대는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더 위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대할래요. 그러면 너 15만원에 팔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대 이상의 어떤 주가가 형성됐을 때는 시장에다 그냥 내다 파는 게 맞죠. 그 다음에 15만원까지는 일단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맞고, 만약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매수 청구 가격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 이후에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하게 지금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건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합병이 되고 나서 뭐 다른 상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5만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수를 하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으셔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15만원 정도대의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내가 파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대기하는 게 유리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합병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삐져가지고 저기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걔도 합병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셀트리온이 예상했었던 이런
이런 그 삼각구도가 되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얘네들이 붙으면서 네, 한꺼번에 완전체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상당한 시너지를 발생할 것으로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그렇게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일단 저는 홀딩 전략 가격대 크게 변동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냥 대충 팔아버려도 나쁘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갖고 계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요거는 이제 이 셀트리온이 15만원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7,000원이다.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7,000원보다 주가가 아래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걸 그냥 그 인수합병에 찬성을 하셔가지고 셀트리온 주식으로 받아먹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15만원인데 이게 66,000원에 형성됐다 그러면은 이 1,000원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7,000원인데 셀트리온이 미쳐가지고 한 17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꿔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어느 한쪽이 내려가거나 어느 한쪽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나의 이해관계를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68,00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게 큰 차이 없습니다. 아마 이 근방에서 이것도 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쪽에 있으면은 그냥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매수 청구가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매도하시 상관없고요. 매수 청구가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주가를 살펴야 됩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15만원대에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약에 6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라면은 요거는 7,000원의 차익 실현을 주당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셀트리온의 주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주가 균형에 따라서 매수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계산법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균형을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도 의견은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셀트리온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셀트리온 주가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셀트리온 주가는 당분간 15만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현재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네, 합병되면 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15만원인데 만약에 이게 75,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합병시켜버리면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가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현재 이 67,000원 기준점을 가지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러면 75,000원이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이거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팔고 셀트리온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에 따라서 이 저울질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손해 없이 대응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에코프로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주가가 조금 떨어졌죠. 회장님이 네, 뭐 징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뭐 MSCI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편입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수급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조금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초전도체가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쏠렸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심한데 너무 과한데 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다시 수급이 빠져나온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변동성 구간입니다. 여기 140만원에서 100만원 구간, 여기 나오는 이 변동성 구간, 여기 지금 7월 26일날 나온 이 변동성 구간을 통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간에 이 변동성 구간을 통과하기만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볼 수가 있는데,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계속 답답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나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즉 100만원 이탈하고 90만원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관점들 아직은 나쁘게 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성장성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보고 있다라면 재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매도 관점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홀딩 하시는 건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되 대신에 100만원이나 90만원 여기 이 라인대 이 변동성 구간 하단을 이탈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조정 들어오면 좀 많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0만원에서 만약에 여기 지난 지지점 5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거든요. 요거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반드시 주의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한미 반도체 볼게요. 18%나 올라갔습니다. 뭐 MSCI 편입한다 해가지고 뭐 올랐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MSCI 편입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네, 아마 그 수급 측면에서도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아마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MSCI에 대한 이슈는 이미 지난번에 지나갔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이것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작용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전환되면서 반등세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 타고 있는데 약간은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61선과의 어떤 그 안정적인 추세선을 이미 벗어나가지고요. 약간 오버슈팅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많이 뛴다기보다도 어느 정도까지 뛰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매도가 막 쏟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매우 좋습니다. 신고가 나오고 막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니까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현재 방금까지 형성됐었던 이 5만원대 구간에서의 박스 구간,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박스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본다라면은 53,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겠죠. 물론 내려가더라도 팔아먹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45,000원입니다. 45,0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단기간적으로는 매도 포인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61선의 어떤 추세, 지지라인을 믿고 가셔도 되거든요. 그럼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 전략을 그때 유지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홀딩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 지지 확인하시고요. 하단 이탈하게 되면 주의를 하시고 매도하셔도 괜찮은데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 61선 지지선까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길게 내다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워로직스, 서남,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와 한미 반도체까지 말씀드렸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